네, 한국과 미국이 어제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항공모함 등 미군의 각종 전략 자산이 투입되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 착수하면서 또 하나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정치부 이준삼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한미 양국이 어제부터 대규모 연합훈련, 독수리 훈련에 돌입했는데 어떤 훈련인가요? 예, 한미 양국이 매년 이맘때쯤에 실시하고 있는 이 대규모 한미 최대급 훈련인데요. 예. 앞으로 2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 훈련에는 이 미군이 약 3,600명 정도 투입됐고요. 이 작년 훈련에는 미군 병력이 약 1만 명 정도 왔었는데요. 그것과 비교하면 좀 적죠. 병력으로는 적네요. 예, 병력은 적지만 하지만 이 미군이 각종 전략 무기들이 이번에 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이 훈련이 이 수준 면에서는 역대 최대급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한미가 또 이제 키 리졸브 훈련도 다음 달 13일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예. 이건 이제 증원 전력 전개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이 점검하는 일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등 이런 타격 개념 같은 게 적용이 되는군요. 선제 타격 개념을 적용해서 또 실시되고 또 사드를 이 성주에 배치한 상황을 가정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훈련 시나리오도 전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미군의 전략 무기들이 투입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무기들이 투입되는 겁니까? 예, 미군은 이제 주기적으로 한미 연합 훈련 등을 이제 계기로 해서 한반도에 각종 전략 자산을 전개해 왔는데요. 네. 한국의 이 미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이른바 확장 억제 이 공약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예.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많은 전략 무기 투입 가능성이 이제 전망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아태역에서 훈련 중인 핵 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슨호가 이달 중순 이번 훈련이 투입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전투기를 포함해서 이 군용기만 약 40대 이상을 탑재하고 다닌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최신 스텔스기로 불리는 F-35B 이 전투기의 투입 가능성도 아주 크고요. 또 이제 작년 10월엔가 한번 이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한반도에 한번 전개됐었던 B-1B 이 초음속이 전략 폭격기도 이제 투입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이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평가받는 F-22 이 전투기도 한반도 상공에 전개될 수도 있다는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각종 전략 무기의 투입은 특히 이제 북한이 최근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과 또 이 김정남의 피살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에 한미가 좀 더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이런 공감대가 양국 간에 좀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진 자료로도 이제 봤지만 북한이 정말 두려워하는 무기들이 많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북한 측 반응 역시 좀 예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진입하는 것 같은데 열병식 준비에 돌입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예, 우선 이 북한 반응을 보면은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이 북한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담화를 내고서 이번 한미 훈련을 핵 전쟁 연습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초강경 대응 조치로 맞서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매년 반복돼 온 기계적인 이 반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또 한 번 고조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열병식 경우에는 아직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이 한 6천 명 정도의 병력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정부 당국에 포착됐다고 합니다. 또 일부 소식통은 이 김정은이 이번 열병식을 이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1차적으로 보면 이 대내 결속을 위한 정치 이벤트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번에는 한미연합훈련 기간하고 이 겹칠 가능성이 아주 커서 맞불 성격의 무력 시위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각종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 대거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또 김정남 암살 사건과 맞물려서 며칠 전에 북한 리길성 외무성 부상이 방중했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예, 김정남 암살로 이 북중 관계가 이 어느 때보다 이 냉각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고위급 교류라서 좀 더 이 관심을 저희가 좀 보여야 되고요. 예. 특히 이제 이 배경을 보면 이 북한이 사면 초과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이런 배경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 과거 어느 때보다 이 강경한 대북 정책을 이제 시사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은 북한을 또다시 이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살에 화학무기까지 동원했다는 이런 조사 결과 나오면서 얼마 안 되는 북한의 우방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 국면에서 결국 이제 기댈 건 북한의 혈맹으로 이제 불려왔던 중국밖에는 결국은 이제 기댈 곳이 중국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사드 문제와 관련이 있는 방중이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사드 문제가 다시 이제 아주 급격히 이제 한반도의 현안으로 급부상한 상황인데요. 예, 중국은 자신들이 이제 초청했다고는 합니다. 위기성을. 하지만 어디까지 좀 원론적인 좀 답변 같고요. 어쨌든 이 북한 측이 절박한 호소에 호응했다라는 이 부분이 결국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호응한 배경이 뭐냐? 이런 이 배경이 결국 중요한데, 주목되는 건 이 사드 배치 문제가 현재 수면 위로 급부상한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마침 리길성 방중 시점에 중국과 러시아가 이 베이징에서 양자 외교 차관급 회담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결국 다시 내놨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북중러 이 3자가 다시 뭉친 듯한 아주 미묘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이 북중이 앞으로 이 사드 문제에서 결국 좀 더 강력한 공동 전선을 형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김정남 피살 관련 소식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 김정남 독살 혐의로 체포된 외국인 여성 용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정작 이 핵심 피의자인 북한 리정철, 북한으로 추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싱가포르의 한 유력 매체가 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그 배경은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서 좀 궁금증을 낳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 리정철의 역할은 그동안 현재 언론들이 이번 범행 과정에서 후방 지원 역할을 했다,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해왔고요. 이 리정철의 기소 여부는 구금 기간이 만료되는 3일 결정될 예정이라고 해서 이제 결과가 상당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 말레이 경찰이 결국 이 리정철의 혐의를 입증하는 어떤 결정적인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좀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정철 기소 여부가 3일에 결정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